어떤 툴이 가장 좋나요? 라는 이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좋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툴이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나? 이거를 먼저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유튜브 바이럴 스토리 영상이랑 뮤직비디오, 마케팅, 동화, 교육 홍보가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 툴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해야 된다. 클링, 하일로, 배우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요거 AI 툴, 기타 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하려면은 진짜 밤새 해야 돼요.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툴들을 사용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은 잠깐 뭐 홍보를 해보자면은 AI 입문자를 위한 AI 영어 마스터 클래스를 드디어 론칭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가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꼭 영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전에 올렸던 AI 툴에 대한 설명들, 거기에 대한 호응들도 많이 계셨었고, 요새는 이게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툴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료로 요금제를 받다 보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툴이 가장 좋나요? 라는 이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툴이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나? 이거를 먼저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툴들은 너무 지금 다행히 좋고 너무 많이 달라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문적 영상 툴도 있고 종합 AI 툴도 있고 좋은 툴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툴이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은 무의미하고, 나는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조차 뭐 2D 뭐를 만들고 싶다, 3D를 만들고 싶다,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콘텐츠의 내용을 만들고 싶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바이럴 영상을 만들 거냐, 스토리 영상을 만들 거냐,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냐, 마케팅 영상을 만들 거냐, 뭐 동화를 만들 거냐, 교육 홍보를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다르죠. 유튜브 바이럴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실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2D가 될 수도 있고 3D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도 뭐 유튜브 쇼츠가 될 수도 있고 CF처럼 퀄리티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뭐 단편, 중편, 장편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다른 그런 영상들과는 다르게 약간 강의 형식으로 제작 워크플로우라든지 툴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이 툴 선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유튜브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저를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뭐 AI 플랜 크리에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필주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제 모교 대학에서 뭐 특강 문의가 와서 특강차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 단어로 요약해봤을 때 저는 이제 도전,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AI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고, AI 영화를 제작하면서 근데 일반 공모전이라든지 요새는 또 마케팅 AI 툴이 많아져서 그런 툴들을 다루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떻게 AI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 강의들도 바빠서 잘 못하지만 유의미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부터 AI 붐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죠. 사실 올해 화두가 된 거 올해 뭐 소라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두가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 수상을 이렇게 해왔었고요. 2026년인 거는 유의미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일반 영화제에서도 이제 AI 영화 약간 선정이 지금 되고 있다. 물론 비경쟁 부분이긴 했지만 일반 영화제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토리가 뒷받침되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슬랙이 됐고 내년에 이제 2월 3월에 홋카이도에서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너의 선택은 이라는 영화를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었고, AI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AI 영화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영화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찍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AI 영화는 그 장면만 다시 만들어서
편집 단계에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 영화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롭하면서 CGV AI 영화제도 본선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의 선택은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다뤘고, 그거는 이제 나의 자아의 문제이면서 이 세계와의 문제가 같이 결합된 건데, 그래서 AI 필름 페스티벌 재판에서 셀렉됐고 홋카이도에서도 이제 셀렉이 돼서 갈 예정입니다. 뭐 얼마 전에 AI 어워드 발리에서도 노미네이션이 됐었던 작품이고요. 저는 이제 창세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를 가지고서 3D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바이럴 영상이 있고, 스토리 영상이 있고, 뮤직비디오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동화가 있고, 교육 홍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만들면서 정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이걸 했는데 별로야, 그래서 다른 걸로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자신이 일단 좋아하는 거를 시작하기를, 만약에 잘하는 게 뭔지 모르면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시작해보고, 그리고 요새 AI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I 공모전 해보고 내가 좋아하지만 잘 안 돼,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AI 영상을 하나만 기술을 터득해도 여러 가지 컨텐츠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서 공모전을 나가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 툴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그냥 이거는 러프하게 나누면은 전문 영상의 용어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뭐 전문적이라고 해서 전문이라기보다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영상 툴을 만든 각 회사가 직접 만든 툴이라서 이제 전문 영상 AI 툴이라고 했고요. 종합 영상 AI 툴은 여러 툴을 한 사이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 AI 툴 중에서도 본인 회사에 그런 툴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영상 AI 툴보다는 용도 면이라든지 퀄리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전문 영상 AI 툴은 각 회사에서 직접 만든 툴로서 업데이트가 빠르고, 근데 요거는 요새 업데이트가 거의 동시되는 것 같아요. API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업데이트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종합 사이트보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의 단가당 그 가격이 저렴한 거고, 이제 그 영상 툴 안에서 관리가 쉽다는 거. 근데 요것도 이제 종합 영상 AI 툴에서도 관리가 좀 쉬워지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관리가 쉽다. 종합 AI 툴 사이트는 여러 툴을 한 사이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영상 AI 툴, 뭐 런웨이라든지 뭐 클링이라든지 하일루어, 베오 이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이 사이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한 영상당 생성 비용이 비싸다. 한 영상을 생성할 때 그 단가가. 근데 이제 이벤트를 한다거나 프로모션으로 더 싸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성 비용이 비싸다. 여러 가지 툴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때 적합하고,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는 만약에 여러 툴을 잘 사용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래도 영상 AI 툴은 하나 정도는 전문 영상 AI 툴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링, 하일로, 베오, 미드저니도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는 영상 툴로 사용하는 게 좋고, 미드저니는 이미지 쓸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도 별도로 더 추가로 구독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 특정 기능들, 그러니까 소라 툴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를 프롬프트로 우리가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템플릿화 해가지고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죠.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도 각도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에이전트처럼 만들어서 바로 쉽게 생성할 수 있게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영상 AI 툴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제가 사용해본 그 순서대로 한 겁니다. 요 미드전이랑 배우는 여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고요. 처음에 저는 런웨이를 했었는데, 런웨이가 젠4가 나오면서, 근데 알레프 기능이 나오면서 카메라 모션과 알레프를 통한 장면 변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거 각도 바꾸거나 날씨나 장면 바꿀 때.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 각도라든지 어떤 날씨라든지 배경 바꾸는 것보다 영상에서 바꾸면 조금 덜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영상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액트2라든 거, 그러니까 내 얼굴 모션이라든지 립싱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전문 영상의 툴들은 이전에 설명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다른 뒤에 거가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링, 하일로, 베어, 미드저니. 짧게 말씀드리면은 클링은 복합적으로 다 잘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운드랑 립싱크 기능이 있고 5원이 생기면서 이 툴 내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노바나나급은 아니지만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서 괜찮다. 하일로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스타트 엔드 프레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 엔드 프레임이 잘 된다. 배우는 너무 유명하죠. 사실적이고 사운드도 좋고 근데 클린도 사운드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배우도 사운드 좋고 동작 같은 거 할 때도 좋고 어떤 컷을 나눠서 뭐 1, 2, 3, 4컷 해가지고 그런 CF 같은 바이럴 같은 영상들 만들 때 좋고, 소라보다는 약간 그 컷을 넘어가는 게 뭐 급격하게 넘어가지 않는데 소라는 뭐 엄청 급격하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사실적인 거 잘 해준다. 대신에 구독료가 비싸다. 굉장히 큰 단점이죠. 미드저니는 영화적인 이미지 잘 만들어주고 되게 아트적인 거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화적인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는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노바나나 프로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드저니가 잘 생성해주고 이제 영상도 잘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트적인 장면이 미드저니에서 만들고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해버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라는 약간 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 종합 사이트 툴 히그스필드, 오픈아트, 프리피, 이것도 순서대로 제가 사용해본 순서대로 쓴 거고, 히그스필드는 종합 사이트예요. 이건 세 가지는 다양한 툴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 트렌디한 툴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이미지, 영상 활용할 수 있고 자체 툴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히그스필드는 소라 툴을 많이 사용하신다면은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고, 오픈아트는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다양한 툴이 있고, 캐릭터로 브이로그 같은 거 만들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프리픽은 뭐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저도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라든지 한 툴 내에서 그냥 다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익숙해지면 편하다. 툴들을 에이전트 기능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툴들을 사용하기 좋고, 특히 이미지 만들 때 좋고. 근데 이거는 이 종합 사이트 툴은 잘 사용하려면은 약간 구독제가 베이직, 스탠다드 이렇게 낮은 것보다는 더 높은 거, 뭐 프로라든지 얼티메이트라든지 좀 높은 단계의 구독제를 써야 사용할 만해요. 왜냐면은 높은 단계의 구독제를 써야 이미지를 만들 때 뭐 무료로 할 수 있다거나, 어떤 특정 영상 툴들이 뭐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낮은 단가에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 사이트 툴을 사용할 때는 좀 높은 단가의 구독료를 사용해야 된다. 뭐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 하면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밤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요 세 가지 묶어놓은 거고, 요거는 별개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묶어놓은 거고, 이것도 별개인데, 그러니까 음악 관련된 거, 음악이나 음향 효과 관련된 거가 요거고, 스트리스는 사실 AI 툴이라기보다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음악 저작권을 잘 준수해주는 그 음악을 사용할 때. 근데 이건 구독료가 좀 비싸요. 근데 여기서 요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집어넣고 있어요. 되게 위기겠죠. 스노이 아이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BGM 만들 때, 배경음악 만들 때 굉장히 좋은 툴이고, 유디오와 함께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유디오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스노우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스튜디오 기능도 생기고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1앱스는 이제 효과음, 옛날에 음성 만들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효과 만들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만들 때 쓰고, 이게 또 이제 아까 설명드린 프리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픽 내에서도 이 효과음과 음악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은 아직까지는 스노우가 훨씬 낫고, 근데 이제 잠깐 들어가는 그런 짧은 배경음악은 만들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만들 때는 11앱스도 좋긴 한데 최근에 미니맥스 오디오, 그러니까 하일로를 만든 회사죠. 미니맥스 오디오의 그 음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브루는 약간 제가 영화 만들 때는 그 대사 같은 거 넣을 때 사용하고, 특히 이제 외국 영화제 출품하게 되면은 자막 넣을 때 굉장히 이걸로 만들면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옛날에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SNS 할 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로도 퀄리티 높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영화 뭐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 때 교육 영상이라든지 또 홍보 영상을 빠르게 만들 때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좋으면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도 많이 쓰고 있죠.
나노바나 프로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이미지 만들 때 워낙 좋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캔바는 AI 영상 툴이라기보다는 도화지 같은 거죠. 그래서 동화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 프리젠테이션처럼 이어서 영상을 만들 때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드키즈랑 이거는 매직 라이트인데, 이건 이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동화적인 거 만들 때 좋고, 이제 애니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드키즈도 옛날에 이제 그 동화만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애니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히 다른 뭐 영상 툴들도 있긴 한데 특히 동화라든지 사용할 때 좋고, PPC는 탑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상품 같은 거 마케팅 할 때 좋다. 탑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져요. 단 조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독자를 좀 높게 하려면 비싸지만, PPC는 좀 가볍긴 한데 아직까지는 에이전트 기능이 약간 수정 작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미지 만드는 것은 가볍게 되게 잘 되고 있고요. 프리비트는 약간 좀 특이한데 특히 뮤직비디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온 툴도 많아요. 제가 사용해봤지만 안 나온 툴도 있고, 여기 나온 건 제가 직접 다 사용해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독을 하고 있고, 다 설명하려면은 진짜 밤새 해야 돼요. 밤새 해야 돼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툴들을 사용해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은, 잠깐 뭐 홍보를 해보자면은 AI 입문자를 위한 AI 영어 마스터 클래스를 드디어 론칭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가했던 거고, 한두 달간 아마 제 영상 보시면은 약간 차근차근 설명하는 튜토리얼 영상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드느라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되는 걸 넣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한 것들은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문자들 분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난 전문가다 하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입문자고 나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의 이야기로 스토리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거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모전 수상 이력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하고 유튜브 라이브도 할 예정입니다. 기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뭘 만들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영상을 잘 만들려면 이미지를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바이럴 영상 말고, 바이럴 영상 중에도 이제 캐릭터를 잘 사용하면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영상, 음성, 음향 이제 BGM도 가장 아쉬운 게 편집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편집 굉장히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편집하고 영화제 출품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유튜브 바이럴 영상이랑 이제 스토리 영상이랑 뮤직비디오, 마케팅, 동화, 교육 홍보가 있잖아요. 근데 종합 영상의 툴, 이전에 말했던 종합 영상의 툴, 전문 영상의 툴은 전부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은 장단점을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막 연단 이렇게 가시면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낮은 단계 월 단위로 해보고 나한테 맞다 하면 그때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바이럴 영상 같은 경우는 실사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베어3를 많이 쓰겠죠. 베어3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프루를 활용해서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사 위주도 하면은 베어3나 소라2 가야 되고, 그래서 이미지 만들 때 나노바나나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는 뭐 좀 사용할 때 무료로 많이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노바나나 프로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한다고 하면은 하일로우가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클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는 있다. 이게 다 쓰기에 좀 번거롭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영상 AI 툴, 그 중에 좀 높은 구독자 사용한다면 프리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 영상에 유튜브랑 애니메이션 영화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용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어3, 사실적인 거 할 때는 무조건 베어3, 그리고 말하는 거 할 때도. 근데 말하는 게 만약에 그게 캐릭터가 계속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야 된다, 목소리는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목소리도 미니맥스 오디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영상 툴 하일로우나 클링을 쓰셔야 된다. 런웨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런웨이는 4.5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런웨이는 구독자에 비해서 좀 영상당 단가가 비싸가지고, 정말 많이 만들어서 얼티메이트 쓰면은 쓸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액트 2를 많이 사용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쓰고 그리고 내 구독제를 좀 높게 쓴다면은 프리픽 하나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2D, 3D 배경만 쓰는 분들도 계셨는데 애니메이션은 미드저니는 써야겠죠. 네, 미드저니 써야지 조금 애니메이션다운 느낌이 잘 나고 나노바나나도 많이 좋아져서 나노바나나를 써도 된다고 하면 그만 써도 되고 그리고 2D, 3D가 하일로나 클링에서 잘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까지 내가 쓴다 하면은 11앱스라든지 미니맥스 오디오가 추가되겠죠. 영화는 단편, 중편, 장편이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힉스필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힉스필드는 이제 소라2 쓸 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라2로 단편 같은 경우는 빠른 컷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물론 편집 단계에서 편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 만들 때는 다 쓰긴 해야 돼요. 다 쓰긴 해야 됩니다. 그게 영화 장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냥 사실적인 영화만 한다고 하면 미드저니를 안 쓰고 나노바나나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판타지적인 SF 같은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꼭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우 같은 경우 사실 배우를 안 쓸 수도 있긴 해요. 배우를 안 쓰고 클링이라든지 하울로만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사실적인 거 할 때는 배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SF, OST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낮은 단계라도 스노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브로는 자막 만들 때 그래서 무료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막만 만드는 걸로 한다고 하면은 무료도 브로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픽이 좋아졌다고 했었는데 프리픽에서도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구독자를 높이 한다고 하시면은 프리픽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픽이나 힉스필드 같은 경우 이미지라든지 템플릿 같은 거 활용하기 좋긴 한데 영상 자체가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쓰더라도 클링이나 하일로는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끔 이벤트 할 때가 있거든요. 이벤트 할 때는 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리픽에서 얼마 전까지 해도 이제 2.3 패스트 버전이 무료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만들 수 있긴 한데 뭐 달마다 필요한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하일로나 클링도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럴 때 할인하거든요. 그때 뭐 연 단위로 구독을 한다든지 연 단위면 좀 더 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리픽과 함께 근데 미드저니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미드저니 프리픽하고 이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스노우 가장 낮은 단계 11S도 가장 낮은 단계로 해서 하면은 달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근데 1년 단위로 하면은 그게 좀 더 싸질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 AI 영상 툴 전문 AI 영상 툴 나노바나나는 공통이고 뮤직비디오는 1분 미만이면 프리빗으로 그냥 해가지고 뭐 편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1분 미만이긴 하더라도 종합 사이트 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전문 툴도 하긴 해야 됩니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영화적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사적인 거 할 때는 이제 베어스리 나머지는 판타지적인 거 할 때는 이제 클링이나 하일로도 같이 쓰는 게 좋고 그래서 런웨이를 넣은 거는 런웨이가 영상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장면이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한다면 런웨이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언리미티드로 한다거나 해서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지치네요. 이제 잠깐만 이게 이거 진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혼자만 이거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어서 지치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영상 이것도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쇼츠나 퀄리티 낸 거나 상품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뭐 베어3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 그다음에 프롬프트 JSON 프롬프트라든지 그런 프롬프트 잘 쓴다고 하면 JSON 프롬프트는 이제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말씀드린 거고 JSON 프롬프트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거나 제미나이에서도 물어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쓸 때는 베어3 쓰시면 되고 소라는 빠른 그 컷 전개를 원할 때 소라를 쓰시면 되고 핏빛이나 탑비유는 좀 디테일한 제품 설명 영상을 만들 때 아니면은 내가 AI 아바타를 써서 만들겠다 하면은 이거 쓸 수도 있고 근데 클링도 요새 AI 아바타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링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같은 경우는 동화책과 동화 애니가 있겠죠. 근데 동화책 같은 경우는 캔바로 할 수도 있겠죠. 미드저니로 만든 다음에 캔바로 한다거나 나노바나나 프로 한 다음에 캔바로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작아 보이는데 나노나 프로는 지금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 나이트랑 리드 키즈는 이제 둘 다 들어가 봐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는 걸 하시면 되고 리드 키즈는 동화책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동화책이 되게 그림체도 귀엽고 음성이라든지 음향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영상도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매직 나이트는 영상 아까 애니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요새 광고 유튜브 보면은 뭐 프롬프트 한 줄로 50분짜리 만든다 30분짜리 만든다 해서 이거를 많이 소개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한데 편집은 해주긴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에딧으로 편집을 해준 거나 프롬프트 한 줄 넣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이미지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말투를 교체해야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그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홍보 자료에서는 단연코 브루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열식 그런 교육 홍보 자료에서는 브루가 좋기 때문에 브루는 뭐가 좋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만약 산불이다 그래서 산불 방지 홍보를 위한 문구를 이렇게 한두 줄만 적어요. 가을철 산불 방지에 대한 홍보 영상 쳐면은 GPT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GPT로 그거를 길게 스토리로 써주고 그걸로 단락단락별로 영상, 이미지, 자막, 음성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브루가 교육 홍보할 때는 좋습니다. 드디어 정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미드저니도 갑자기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클링도 갑자기 5원 생기면서 그 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미지, 영상 지금 클링 2.6도 나왔어요. 2.6은 사운드가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사운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고 제가 웬만하면 매주 그 영상 AI 소식들을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한테 맞는 툴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셔도 돼요. 다른 거 보셔도 되는데 저는 1분 쇼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1, 2강까지 무료거든요. 1, 2강에서 나의 콘텐츠 찾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약간 무료라고 하기에는 좀 깊은 얘기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꼭 영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스토리는 AI 영화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하면 보시면 되고 근데 보시면은 꼭 영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획, 이미지 생성, 영상, 음성, 음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만드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내가 이걸 정복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무한에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업데이트 되는 거라든지 유튜브 라이브 강의도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이나 상세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